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9일 정부는 고가의 검사나 약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하는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장밋빛 환상일 뿐이다. 유토피아적 정책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한다. 5년 후 건보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면 급여화에 예상보다 돈이 더 들어서 목표를 임기 내에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폭탄이란 말은 과장이지만 5년 후 건보료가 지금의 예상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는 꼼꼼히 따져봐야죠. 그런데 새로운 국가 정책 중 실험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보수 정권 시절 낙수 효과 들먹이면서 이렇게 해야 경기가 부양돼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며 대기업의 재벌에 자원을 몰아주는 건 실험 아닌가요? 그 정책은 실패하면 어디서 보상해 준다고 해서 했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가 장밋빛 환상이면 아예 무상 의료를 수십 년째 하는 유럽 국가들은 뭐가 됩니까? 보장성 70%로 가자는 게 유토피아면 이미 평균 80%가 넘는 다른 OECD 국가들은 뭔가요?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 돈은 있어요. 그 정도의 돈은. 진짜 문제는 돈을 어떤 우선순위로 쓰느냐 하는 거죠. 이 정책은 큰 병을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집안 살림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나라 돈을 쓰겠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겁니다. 이런 실험이라면 마땅히 해봐야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김은지 기자는 실손보험 들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생각보다 실손보험 든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많죠. 예, 예. 실손보험이라는 게 이제 병원에서 비급여를 실제 들어간 돈만큼 보장해 주는 보험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몇십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다쳐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렇죠. 돈이기 때문에요. 그냥 보험이, 그 돈, 예. 보험료 지금 뭐 10,000원 오를 것이다, 20,000원 오를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 하는데 그 수십만 원이거든요.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몇 천만 명이에요. 그 돈 여기다 쓰면 됩니다. 예.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연 몇십만 원이죠. 예. 월 몇만 원이고. 그 돈이 이로 가면 나라가 보장해 주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험회사랑 그 의사들, 그리고 의원을 하느냐, 대형 병원을 하느냐, 이 당사자들의 그 반응이 다 달라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제대로 계획대로 되면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아주 좋은 거고. 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거론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따로 한번 다룰 테니까.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한 전략군은 어제도 사령관 명의로 이른바 괌 포격 사격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시험 발사했던 화성 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4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다음에 괌 주변에 떨어질 것이라면서 비행 경로를 자세하게 공개한 겁니다. 이달 중순까지 계획을 완성할 거라면서 시기를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화용과 분노 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정세 파악도 못한 채 망발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긴장고조 책임이 미국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제 뭐 말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지구가 멸망을 몇 번 했어요. 이 말 전쟁 사이 하는 사이에 말대로 따지면 여기 대해서 이제 어제 파이어 앤 퓨어리가 미니어처 보드게임, 이게, 컴퓨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원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거의 안 알려졌지만 미국에서는 꽤 매니아가 많고 오래된. 여기서 다 따온 거라고, 예. 그리고 영화도 따왔어요. 파스트 앤 퓨어리라고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 있죠? 네, 그렇죠. 예, 그것도 따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뭐냐면은 북한은 자국민과 미국에게 귀에 꽂히라고 하는 말이고 미국은 미국 자국민들이 귀에 꽂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말들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미국의 자국민 그리고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일 수 있다. 예, 중국한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심각하니까 뭐 원유라든지 더 강한 제재에 나서다라 뭐 이런 압박인 거고. 근데 어제도 잠깐 소개했지만 관련 뉴스가 쏟아지긴 하는데 대통령이 센 발언하면 어제는 이제 틸러슨. 그렇죠. 북한 쪽에서는 임목사 풀어주기였다면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관료들이 나서서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괌 30km, 40km 떨어진 곳에 포를 어떻게 쏠 건지 계획을 막 수립해서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그걸 말씀드린 수립한 다음에 왜 발표합니까? 그냥 정말로 타격할 생각이면 쏘면 되죠. 일종의 말전쟁이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미국은 이제 괌에서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어떻게 북한을 타격할 것인지 또 말로 하고 있어요. 그걸 왜 말로 합니까? 상대가 준비하게. 어쨌든 말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 와중에 또 트럼프,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전쟁을 하면 밑에서는 불을 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국무부에서도 어제 정례 브리핑하면서 관련된 발언 수습했습니다. 헤더 나우트 국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으로 9일에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요. 미국은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북 압박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도요. 대북 압박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다라는 식의 해명을 한 겁니다. 군사행동이 아니라 압박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네. 미국 언론들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서 비난이 많아요. 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한테 강경 메시지 전달할 거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김정은이 종종 사용하는 종말론적인 비아냥에 필적할 만한 위협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도 못했다라는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언급을 하면서 책상 쪽을 흘끗흘끗 봤는데 그것은 북한 관련된 문건이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서 완전히 즉흥적인 발언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항상 단독 드리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제 당황할 정도의 그 말 드리블을 많이 했죠, 그동안. 근데 이제 이건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하는 것일 뿐이고, 이 정도 규모의 국가를 리딩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언과 행 자질을 사실상 전혀 못 갖췄죠. 왜냐하면은 최종결정권자는 항상 뭔가 어떤 특별한 사안을 뒤집거나 새로 하거나 할 때 그 아랫사람들 핑계로 쓰는 거거든요, 보통. 그래서 말을 안 해야지 뒤집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렇죠. 아, 우리 보스가 허락을 안 한다고. 네, 뭐 일종의 애매모호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 탈출구가 되기도 하는데 대통령 사실은 대통령 본인의 결정이었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밑에서 다 뒤집어 쓰고 대통령이 나중에 뒤집기도 하고 그런 여지를 안 주는 거죠. 트위터를 매일 하다 보니까요. 너무 메시지가 많습니다. 진정한 포퓰리스트예요. 진정한. 예.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인기를 중심으로 모든 사고를 해서 남이 그 공을 가져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대변인을 통해서 보다도 먼저 자신이 먼저 트위터를 속에 쏘고 단독을 하는 거죠. 대변인은 모르고 있어요.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그런데 그게 워낙 즉흥적이다 보니까 그것이 정책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혼자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고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이번에는 전략이 없는 인내일 뿐이라고. 네,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 언론이 보도한 건데 예. 어차피 전쟁 못할 거 아니냐. 그걸 인내라고 표현한 건데 그런데 전략도 없다. 뭐 이런 비아냥이고 영국 가디언지에서도 영미권 언론들이 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톤다운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6개월 동안 반복되면서 즉흥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센 말을 하고 밑에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런 센 말을 하면 기자들이 달려간단 말이죠.
당연히. 네, 지금도 휴가지에서 기자들을 만난 겁니다. 달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단 말이죠. 그 밑에 관료들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트위터 해석관들이에요, 지금. 톤 다운을 다 시키고 있죠. 대통령의 트위터 해석관들이 고위 관료들의 주요 역할로. 어쨌든 양쪽의 말전쟁으로 지금 지구가 3번 정도 멸망한 상태입니다. 또 관련 뉴스가 있나요? 네, 이에 대해서 전임 정권의 관료들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보좌관 이야기인데요. 북한의 임박한 공격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결정은 미친 짓이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점점 확산되는 대북 강경론에 일침을 가한 건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관련된 발언에서는 라이스 전 보좌관이 일침을 놨습니다. 공허한 핵전쟁 위협이라면 미국의 신뢰와 억지력을 훼손할 수 있고 김정은의 도발 및 실제 전쟁을 의도했다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호전적이고 화려한 그런 발언들이 주로 보도되고 있긴 했는데 실제 워싱턴의 싱탱크나 물론 강경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분명히 있으나만 그 못지않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는 미국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료들이 톤다운 시키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관료들 중에는 예방전쟁에 나서야 된다.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경파도 물론 있습니다. 네,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디나 강경파 강원이 있죠. 네. 그런데 강경파만 있어서 곧 전쟁이 날 것처럼 보도되는 기사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훨씬 보도되는 양보다 훨씬 많다 알려드리고요. 국내 보도되는 양보다. 그러니 이제 재밌는 것은 미국은 이 정도 되면 한국 국민들이 난리가 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외신을 보냈는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놀랬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예, 국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놀랍도록 무감각하다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LA타임스는 전쟁 촉발 상황에도 한국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하다라고 전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인들은 북한 리스크를 투자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식의 지적도 했습니다. TV조선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은 놀랄 만큼 심드렁하다. 무감각하다는 거의 비슷한 뜻인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수 종편에서는 미국도 이렇게 생각 말하고 있지 않냐. 예. 우리는 사실 이거 수십 년째 겪는 일이라 이쪽에 지금까지 이번에 지구 멸망 3번 정도 됐고요. 지금까지 하면 한 수백 번 정도 지구 멸망이 됐을 정도인데 보수 매체에서는 이제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취지로 TV조선이 이제 이 보도를 했어요. 예. 하지만 TV조선의 직원들도 이 방송을 하며 방공호에 들어가서 방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보수 야당에서도 지금이 이렇게 할 때냐 하는데 다들 자기 집에서 잘 자고 있거든요. 예. 자기들 벙커로 들어가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죠. 자기들도 알거든요. 자, 오늘은 근데 인터뷰가 저희가 연속으로 2개가 잡혀가지고 제 발음도 세고 빨리 제목 몇 개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특검팀 검사들이 기수를 넘어 주요 보직에 박탈됐는데요. 특검팀에 함께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지검장 밑으로 대거 집결한 모양새입니다. 아마도 이제 검찰총장 인사까지 났으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뭔가 큰 드라이브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같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예. 시간이 너무 없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못다한 것은 월요일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소 브리핑보다 한 6, 7분 짧게 해서 아쉽죠? 네.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예. 인터뷰 이렇게 잡혀든 거 어떡해요? 자, 지금까지 어제는 제가 리얼미터 하다가 김은지 기자 나가는 거 소개를 못했어요. 예.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2번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한 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